안녕하세요. 재테크 강사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공급되었던 지식산업센터가 드디어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금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리고 매매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록세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록세입니다. 취득록세는 지방세입니다. 2%의 취득세와 2%의 등록세, 0.2%의 농어촌세, 0.4%의 지방교육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해서 4.6%의 기본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있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즉 분양받으신 분들은 등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하신 분들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장점 중 하나가 여러 채를 보유해도 중과가 없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보유 개수에 따라서 중과가 됩니다. 법인은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규정도 있습니다. 5년 이상 법인이고 입주 적합업종이면 취득세 50%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일몰법안이라서 2022년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50% 감면이 35%로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지역은 그마저도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수도권은 바로 서울과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그럼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이거나 5년 이상 법인인데 입주 적합업종이다. 그럼 2.3%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99%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이거나 5년 이상 법인인데 입주 부적합 업종이면 당연히 감면이나 중과 없이 그대로 4.6%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 미만 법인으로 입주 적합 업종이면 4.7%의 취득세가 6.11%로 증가합니다. 5년 미만인 법인이 입주 부적합 업종이면 현행대로 그냥 9.4%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끝이냐? 아닙니다. 지역에 따른 중과가 또 있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 외에서 서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성장 관리 권역에서 과밀 억제 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밀 억제 권역에서 본점 설립 후 5년 미만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추가 취득 시 중과됩니다. 법인이 공장 신설이나 증설, 본점 또는 지점 설립 시 중과됩니다. 성장 관리 권역이니 과밀 억제 권역이니 어렵죠? 이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서울은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대부분이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감면 혜택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년 이상 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다만 이것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4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등기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분양권이나 분양권을 전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등기한 경우입니다. 준공 후에 매매로 등기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녹화 당일인 2023년 1월 1일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는 이유가 수도권 과밀 방지 및 산업 직접 활성화 재고랍니다.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처로 인식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용자들을 위해서 법안이 바뀐 듯한데 어차피 투자자는 감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사용자들의 세금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고자 혜택을 주었는데 오히려 후퇴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각종 인프라가 무척 중요합니다. 많은 인프라를 수도권에 몰아놓고서는 이제는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으로 가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건물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물분의 10%가 부가세입니다. 즉, 토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에겐 부가세를 추후에 환급해 줍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 절차를 보시면 시행사로부터 이메일을 접수하고 홈택스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세무사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기 환급 신청 기간으로부터는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환급금이 2천만 원 이상이면 환급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됩니다. 2천만 원 미만이면 할 필요가 없죠. 조기 환급 신청은 빨리 환급을 받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은 당월 25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는 1월과 7월 각 25일 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 가능한 것은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7월은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행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수든 어떤 이유에서든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증서에 붙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는 취득세나 부가세에 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분양금액이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기준인데 1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즉, 인지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는 2만 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는 4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는 7만 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 정도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억 초과 10억 이하는 1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10억 초과는 35만 원을 각각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세는 종이용과 전자용으로 나눕니다. 근데 종종 전자용으로 인지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종이용으로 꼭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잘못해서 전자용으로 납부하신 분들도 홈택스를 통해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인지세는 계약 당시 필요한 세금이지만 취득할 때 일단 넣었습니다.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세무사분들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때도 세금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등기를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세금이든 지식산업센터든 다양한 의견을 나누실 수 있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